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금융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국노편과 국제편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금융인데 이게 이 금융입니다. 이 금융에는요 크게 이제 우리가 예금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 보험이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보험을 해가지고 이제 총 18문제 중에서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문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예금과 보험에서 보통 이제 예금이 5문제 나오면 보험이 4문제, 그 다음에 이 보험이 5문제 나오면 예금이 4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2019년도판 새로 제시된 수업 자료죠. 그 수업 자료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수업 자료가 이제 예금이면 예금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에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예금 상품을 우측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예금 상품이 나오고 보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측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19년도에 제시된 수업 자료에는요, 사실은요, 예금과 보험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상품은 그렇게 많지 설명하지 않는데, 바로 완전히 금융경제입니다. 금융경제. 그래서 금융경제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아주 많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럼 과연 내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수업 자료를.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우측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와 같은 많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그럼 이 많은 내용을 다 해줘야 될 것이냐. 그 9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펀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우체국에서 현재 이거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도 전혀 듣도 보도 안 했던 그런 아마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수험 자료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 출제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요 제시된 자료 안에서는 무조건 시험을 출제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 상당한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현재 이 수험 자료가 제시된 자료는요, 또 내용이요, 많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수험생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열식으로 막 설명해 놓은 겁니다. 나열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인 여러분들, 내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걸 내가 수업할 때는요, 이 내용을 제가 재편집을 합니다.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항상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청에 제시한 수업 자료하고 제가 수업하면서 제시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자료하고 이 두 개를 놓고 먼저 내가 수업 자료로 한 것을 먼저 여러분이 한 3회도 가세요. 3회도 하시고 난 다음에 우정청에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우정청에서는 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중복해 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간략하게 중복되는 부분을 좀 최소한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내용 정리를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게 컴퓨터를 잘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다시 하나씩 다 일일이 한글로 쳐서 그다음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잠도 못 자겠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최대한도로 빨리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은 수업 자료는 방대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외울 부분, 이해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걸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자체가 금융경제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봐요. 여러분 제목 자체가 보세요.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융경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 그래서 금융경제 일반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제목을 정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금융경제 전반 일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먼저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 보세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보세요. 이 국민경제입니다. 이 국민경제가 순환을 합니다. 순환.
그래서 국민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금융입니다. 이 금융의 역할. 그럼 이제 금융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경제활동입니다. 이,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 이렇게 설명할 때요. 주체하면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가계가 있습니다. 가계. 두 번째 뭐냐? 기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정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은 외국이 있습니다. 요 우리가 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을 가지고 경제활동의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가계죠. 요 가계는요, 여러분들 가정을 얘기합니다. 요 가정은요, 무슨 주체냐면은 소비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업은요, 이게 이제 뭐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뭐야, 생산 주체가 돼요. 생산. 그래서 생산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부는 뭐냐, 두 가지를 합니다. 소비 플러스 우리가 생산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원래 소비 활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공기업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 공기업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이제는 생산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공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죠. 요 외국은 뭐냐? 무역이죠. 무역이라는 말은 뭐요? 주로 이제 수출과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출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무역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제 활동에 우리가 기본적인 주체로 몇 개 있다? 4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는데 벌써 요 가계입니다. 가계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목표가 뭐냐? 효용입니다. 효용이 뭐라 한다? 극대화다. 그래서 효용, 만족입니다. 만족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소비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죠. 두 번째 뭐냐면은 기업은요, 이익의 극대화죠. 그래서 바로 이익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뭡니까? 가장 많이 얻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는요, 바로 공익입니다. 공익이죠. 공익의 극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의 이익, 사회적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 전체이죠.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익의 우리가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국이익이죠. 그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뭐 무역 전쟁한다. 왜 하겠어요? 이거는 결국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요? 중국의 이익을 뭐하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은 경제활동이 어떻게 순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요 순환 과정은요, 가장 먼저 뭐 알아야 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요 용어 중에서 생산 요소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가 나오면요, 생산 요소에 대해서 요소 소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가 뭐, 그럼 생산에 필요한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뭐냐? 토지가 있어야 되면, 토지. 근데 두 번째 뭐냐?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 경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산의 3요소 얘기합니다. 생산의 기본 3요소 하면은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기다 생산의 4요소 하면 여기다 이제 경영을 추가하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하고 노동입니다. 토지와 노동을 여러 가지 뭐라 하느냐면요, 본원적 생산 요소, 본원적 생산 요소 합니다. 이거는 뭐냐, 본원적이란 말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두 개가 바로 하나 뭐 토지와 하나는 뭐다? 노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본입니다. 이 자본은요, 바로 생산되는 겁니다. 생산된 생산 요소합니다. 이게 그럼 뭐냐? 원래 자본이라 하는 것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요, 원래 하늘에서 널쩍은 게 아니죠. 원래 있던 게 아니죠. 인간이 뭐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진 겁니다. 생산된 뭐가 된다? 생산 요소.
그러니까 토지하고 노동은 생산 요소 중에서 뭐고 본원적 요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졌다 해서 생산된 생산 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 요것을 잘 뭐 하는 겁니까?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 그럼 쉽게 말해서 경영자의 능력은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을 더 투입할 것이냐, 노동을 더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잘 결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경영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새 현대 경제에서는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가는 기업도 경영자가 잘 들어오면서 그 기업이 바로 부활할 수도 있는 반면에 잘 나가던 기업이 뭡니까? 바로 경영이 잘못 들어오면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봐. 이런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대가를 받는 것을 가지고 요소 뭐라 한다? 소득. 그러면 생산 요소에 대해서 얻어지는 뭐라는 뜻입니까?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가지고 요소 소득합니다. 그럼 여기 봐요. 토지를 제공하면 뭘 받습니까? 지대를 받죠. 지대를. 그 다음에 노동을 제공하면 뭘 받습니까? 임금을 받지요. 자본을 제공하면 뭘 받습니까? 자본금이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뭘 받아?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이윤을 가져갑니다. 요것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바로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요소 소득.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용어에서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소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요소 소득으로서 지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윤을 가지고 요소 뭐라 한다?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소 소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것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 그림을 그려줄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물입니다. 요 생산물 시장이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생산 요소 뭐가 있느냐. 시장이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봐요.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산 요소는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냐 하면 생산물이죠. 요 생산물이라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죠. 뭐가 있느냐? 바로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재화. 요 재화하면은 뭐를 얘기하느냐? 상품이죠. 뭐 여러분이 빵도 재화가 될 것이고 자동차가 재화가 될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책상도 재화가 되죠. 이런 재화와 용역이죠. 용역이라 하죠.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비스로 얘기합니다. 서비스. 그래서 용역.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비스 용역이죠. 용역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사의 수업도 용역이고 음악과 연주도 뭐가 용역이 되는 것이고 운수업이라든가 창고업이라든가 뭐 통신업이라든가 보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용역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가지고 말하고 얘기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고 이런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가지고 말하고 한다. 생산물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경제 주체로서 여러분이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게가 있다고 봅시다. 가게가. 그럼 이제 기업과 가게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순환하느냐 보세요. 제일 먼저 봐요. 여러분들 아침에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가 집에서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잖아요. 인력 시장에 나가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을 제공하러 갑니다. 그럼 봐요. 생산 요소를 뭐 하는 겁니까? 생산 요소를 여기에다가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경영이라는 이런 생산 요소를 가게가 어디에다 공급한다?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합니다. 하면은 기업은 보세요. 기업은 여기에서 생산 요소를 뭐 합니까? 수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입을 한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노동시장에 나가가지고 기업에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고용했단 말이야. 해가지고 수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 일식이죠. 일식이 가지고 뭡니까? 요 생산물을 공급하는 거야. 생산물을. 그러면 생산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어디 내놨습니까? 생산물 시장, 남대문 시장 내놔서. 그럼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서 여러분들 엄마가 뭐예요? 바로 옷을 사오죠. 이 옷을 뭐가 됩니까? 수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봐서 여러 개 봐야 됩니다. 가계와 기업에서 가계는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업은 뭐다? 생산 요소를 많은 사람이야 수요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많은 사람이 되고 공급자가 되고, 가계는 뭡니까? 요소 수요하는 수요자. 그럼 가계는 뭐? 생산물의 수요자인가 동시에 생산 요소를 많은 사람이야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보세요. 그건 뭐요? 만약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들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를 고용했습니다. 그럼 고용해서 뭘 줘야 됩니까? 바로 돈을 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봐. 여기에서 기업이 생산 비용입니다. 요 생산 비용을 지급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노동을 지급했으면 뭐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땅을 빌렸으면 뭐 됩니까? 지대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집으로 들어오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소 뭐가 된다?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비용으로 지출하면은 그 지출한 돈이 뭡니까? 가정으로 뭐가 돼? 지대나 임금이나 이자나 이런 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 이게 바로 가계에 들어 요소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득을 가지고 보세요. 물건을 했으니까 뭘 줘야 됩니까? 물건 구입비를 지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건 구입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샀다. 그러면 이 돈이 뭡니까? 기업에 뭐가 됩니까? 기업의 수입으로 가는 겁니다. 기업의 수입으로. 그럼 보세요. 이렇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게 하살표 방향이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는 물건이 흘러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경제활동에서 가계와 기업이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놓고 가계와 기업이, 바로 가계는 기업에다가 생산물을 수요하는 사람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과 동시에 뭡니까? 생산 요소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냐면 경제활동에 이제 우리가 3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3분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의 3분야가 뭐냐면은 바로 생산면과 두 번째 분배면입니다. 분배면과 그 다음에 지출면이 있어요. 지출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있는데, 그럼 요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보세요.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합니다. 요것을 가지고 생산면, 바로 일반 생산면이 됩니다. 국민소득이 됩니다. 생산면, 국민소득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봐요. 분배란 말은 여기에서 기업이 비용을 지출해 요소소득입니다. 여기에서 요소시장과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계산하면 이게 바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분배.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이란 말은 여기입니다. 가게가 생산물을 구입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됩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걸 가지고 3면 뭐라 한다?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왜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결국 보세요. 기업이 지출한 돈이 가게에 몰아가고 소도로 와서 그 돈 가지고 물건 사는데 돈을 다 지불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10대 만들었어요. 그럼 1,000만원 자동차 10대 만들었으면은 그걸 10대 총 공급이 얼마 됩니까? 10대야. 이거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10대를 구입했어요. 그럼 얼마 지출했습니까? 1,000만원 지출했죠. 그럼 엄마가 자동차 살 때 무슨 돈을 샀어요? 기업에 준 돈으로 1,000만원 가져 샀단 말이야. 이 각 집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10집을 합치면 얼마 돼요? 1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 공급해가지고 돈은 기업의 수입이 1억이야. 10대 팔았으니까 1,000만원짜리 1억을 무슨 소득으로? 요소소득으로 각각 분배해 준 겁니다. 그 분배받은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각자 자동차 10대를 뭐 한 겁니까? 구입한 거잖아. 생산된 것을 다 판매된다는 전제가 되면 결국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면에서 돈을 계산하나, 분배면에서 돈을 계산하나, 그 다음에 소비, 지출면에서 돈을 계산하나, 뭐하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3면 말한다.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세 분야하고 경제활동의 뭐가 돼? 3분야하고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요 한 표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다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막 책에 가면요. 이거를 주주구근하게 막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경제주체를 뭘 더 넣으면 됩니까? 여기에다 봐. 정부가 있다. 그럼 정부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정부를. 그럼 정부는 보세요. 기업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조세. 가게로부터 뭘 받습니까? 조세. 그럼 조세를 받아. 세금을 받아. 세금을 받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정부가 지출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게나 누구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정부는 기업과 가게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필요한 곳에 다시 가게나 기업을 위해서 뭡니까? 돈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추가되죠. 여기에다가 외국이다. 그럼 보세요. 외국을 하나 넣으면 되잖아. 그 외국은 보세요. 기업하고도 무역하죠. 그 무역을 수출과 수입한단 말이야. 정부하고도 뭡니까? 수출과 수입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가게하고도 뭡니까? 수출과 수입을 하는 거야. 이 경제주체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외국에서 직구 하잖아요. 그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 만든 거 외국에 있는데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 경제주체인 처음에 가게하고 기업만 잘 이해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정부라도 외국을 뭐 하면 돼. 여기에다 추가하면은 모든 것이 다 뭐 된다 하는 겁니까?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경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 경제의 순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 경제가 삼면 등가의 법칙이 왜 다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금융과 연결되는 겁니다. 금융. 이게. 그 국민 경제하고 금융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국민 경제입니다. 이 경제와 금융이다. 금융. 그러면서 국민 경제와 이제 금융이 뭐예요? 금융은 돈을 융통하는 거잖아. 금융이란 말. 금이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금이란 말은 돈이잖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요. 지금도 화폐 중에서 화폐 중 제1통화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1통화가 뭐냐? 바로 이 금입니다. 금. 미국의 달러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가 아닙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금이야. 금. 이거 쉽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봐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 만약에 이거 여러분 슈퍼가 조그마한 데 있어. 근데 그 슈퍼 사장님이 80대 할머니야. 그럼 외국인이 와가지고 미국의 달러화를 들고 와가지고 할머니, 우리는 또 외국인지 우리나라 말도 잘하잖아요. 예? 그 할머니 라면 사러 왔습니다. 했어요. 달러 줍니다. 할머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나는 그런 돈 몰라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외국인이 뭐냐? 금반지 딱 빼고 뭡니까? 할머니 금반지 빼주면서 이거 라면 한 개만 주세요. 내가 다 금반지 다 드릴게요.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왜? 라면 한 개 값하고 금반지가 없더니 돈이 계산해버리기 엄청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달러화는 통용이 안 되는 데 많아요. 그러나 금반지는 그래 여러분들이 금은 어디가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요. 꼭 외국 달러 바꿔가지고 갈락하지 말, 환전하지 말란 말이야. 손가락마다 뭐 끼고 가? 금반지 끼고 가. 만들어갖고. 갔다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달러와 안 받아. 그러면 금반지 빼면 돼. 그냥 무조건 다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융이란 말은 돈이야. 돈을 융통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한다? 금융이다. 그럼 융통이란 말은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하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 붙인다? 바로 금융이라고 얘기한다. 금융. 그럼 뭐죠? 여기서 봐. 요 금융에서 금융활동입니다. 요 금융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여기는 경제활동이 주체였어요.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금융활동이 주체입니다. 이 금융활동의 주체는요, 바로 여기서 가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 외국이란 금융기관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 그러면 여기서 경제활동의 주체하면은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고, 금융활동의 주체하면 가게, 기업, 정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인데, 여기에서 이겁니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는요, 이 자금입니다. 자금이야, 돈이야. 자금에 뭐가 되느냐면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겸 누가 되느냐? 공급자가 됩니다. 이게. 그럼 쉽게 말해 가정에서 내가 수입보다 이게 지출이 적어 돈이 남았죠. 그럼 돈 빌려줄 돈이 있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월급 받은 건 100만 원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등록금 내고 여기가 돈이 모자라. 그 이웃집에 돈을 50만 원 빌려서.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금에 누가 됩니까?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금의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이 경영에 돈이 모자라면 외국에 돈 빌리는데 외부에서 빌렸다. 그러면 자금에 뭐가? 수요자. 기업이 경영에서 돈이 남아서 그래서 다른 기업이 돈 빌려줘서 뭐가 됩니까? 공급자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도 이런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채권을 국채를 팔아서 국채를 팔았다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자금의 수요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기업에 대출해줘서 바로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는 자금의 수요자 겸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주체로서. 그런데 이 금융기관은 바로 이런 자금의 수요 공급자 역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금에 대해서 뭐 하느냐? 중개를 해주는 중개자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금을 뭐 해주는 것이다? 중개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 이제 빌려줄 돈이 1억 있어. 그럼 1억을 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줄 것인가를 이렇게 하려면은 길 가는 사람들 자꾸 돈 빌려갈래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또 내가 돈이 1억이 필요해. 그럼 길 가는 사람들 보고 누구 담을 잡고 내한테 돈 1억 좀 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금융기관에다 내가 예금을 해. 그러면 이제 자금의 공급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은 그러면 그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금융기관에 간단 말이야. 가면은 거기에서 뭡니까?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쉽게 만나가 연결해 준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은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돈을 뭐 해주는 사람이다?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알면은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저기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공급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요렇게 이루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요걸 직접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접금융이야. 직접금융하고 간접금융 차이가 옵니다. 이 금융중개기관을 통해가지고 여기 뭐가 되냐. 간접금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 바로 뭐다? 얘들끼리 이루어지면은 뭐고? 직접금융. 얘를 통하면 뭐가 된다? 간접금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외상으로 사고 팔았단 말이야. 외상 거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안 통했어요? 안 통했잖아요. 그리고 직접금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국민들로부터 채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금을 조달했다 하는 거야. 이런 것은 바로 직접금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가장 기본적인 이거란 말이야. 뭐 기업의 외상 매출 매입이라든가 개인의 할부금융이라든가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직접금융이요.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아까도 여러보세요. 내가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그 다음에 대출자가 은행에 와서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장단기 자금을 하는 거, 대출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다? 바로 은행을 통했죠. 간접금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어음 할인이라 되어 있어요. 상업어음 할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음 할인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경우. A하고 이제 B하고 사이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물건을 1억짜리 물건을 여러분들이 A가 B한테 팔았어. 그럼 당연히 B는 A한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1억을 지불해야만이 거래가 이제 완성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란 말이야. 여기서 B라는 사람이 오늘 돈은 없는 거야. 돈은 없는데 물건은 꼭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A한테 가가지고 야 A 참 미안하다. 내가 좀 물건값을 줘야 되는 내가 이 물건 오늘은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돈을 3월 예를 들어가 30일 날은 돈이 나올 때가 있다. 내가 니한테 꼭 3월 30일 날 돈을 줄 테니까 오늘 물건 좀 도록 한 겁니다. 그때 이제 A가 B를 보니까 뭐해? 좀 믿을만해.
그래, 그거 알았다. 그럼 외상으로 내가 무슨 물건을 주는 거야. 이게 외상 매출이잖아요. 그러면은, A가 B한테 1억짜리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B가 이제 A한테 뭐냐. 야, 내가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물건을 줬는데 내가 네한테 뭐 줬다라 뭐 정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에서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약속금입니다. 그 약속금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B가 A한테 네 요거 내가 발행한 약속금 갖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3월 30일 날 내가 내 당좌예금 계좌에다 말 테니까 돈 1억을 입금해 놓을 테니까 네가 은행에 가서 이걸 제시하고 돈 찾아가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서로 발행한 것이 바로 요 약속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짜에 돈을 입금하면 뭐가 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음이 부둔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제 외상 매출. 그러면 여태까지는 금융기 하나 안 돼서 그래 무슨 금융이야? 직접 금융으로 들어가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란 말이야. A가 요날 받기로 하고 3월 30일 받기로 하고 B는 요날 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어음을 걸어준 거야. 그런데 갑자기 뭐냐면 A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금이 막힌 거야. 내일 종업은 월급날인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냐, 이제 이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는 거야.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가지고 어음을 뭐 해달라고 할인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간 거야,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금융이 이걸 딱 제시하는 거야. 제시하고 보세요. 내가 이제 보다시피 3월 30일 날 B가 내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어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날까지 내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정오 월급 줘야 돈이 모자라니까 이 어음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음 할인 가는 겁니다. 그럼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할. 그럼 이제 할인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할인율이 10%를 가정합시다. 그럼 할인율이 10%를 가정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서 이 1억의 10%를 선이자로 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선이자로 얼마 떼고 1,000만 원 떼고 9천만 원을 누가 주는 겁니까? A한테 주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보니까 이제 B가 뭐 건실한 사람이고 돈을 뭐 떼볼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날 여러분 부도 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뭐 하면 돼? 미리 돈을 9천만 원 미리 A에 주는 거야. 주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요날 되면은 B 계좌로부터 입금 들어오면 은행에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어음 할인. 그럼 이게 상업어음,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어음이란 말이야. 요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어음을 할인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바로 A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은행인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자금을 9천만 원 융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금융이야, 간접 금융이야. 간접 금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있지만 이게 어음을 할인해 갔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처음에 거래할 때는 무슨 금융이어서 직접 금융이었죠. 직접 금융이 이제 뭐로 바뀐 겁니까? 간접 금융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간접 금융.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중개, A하고 B하고 해야 될 거래를 누가 금융기관에 개입되어 중개를 다시 해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금융이 된다? 간접 금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금융활동의 주체 이제 요 네 가지에서 얘가 뭐다? 이런 원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해서요, 이게. 그럼 이제 요 금융기관입니다. 요 금융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은 크게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은행, 본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하면은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건물이 있죠.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금융거래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을 얘기한다. 바로 구체적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 시장.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은요. 예를 들어 이 교실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돈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금융거래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시장이야.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내가 우연히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어. 야, 친구야, 뭐 돈 10만 원 좀 빌려줬겠어요. 친구가 빌려줘서. 그럼 뭐요? 이게 또 금융시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융시장은 바로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을 다 포함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금융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금융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역할강이 나옵니다.
이 금융시장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첫째 보세요. 바로 뭐다? 이 자금 거래를 뭐 해준다? 중개.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금 거래죠. 이 거래의 중개. 이건 이제 바로 아까 보세요. 이 자금 거래 A하고 B하고 직접 거래했던 것을 누가 개입해가지고 은행이 개입해가지고 이를 중개해줬습니다. 바로 이게 그 자금 거래를 중개해준 역할을 하죠. 이게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뭡니까? 거래 비용입니다. 비용의 절약이 되죠. 그러면 거래 비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절감할 수 있어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길 가는 어떤 사람에게 바로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럼 여러분 뭐요? 내가 길 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 뭐 돈이 좀 필요한데 나한테 한 100만 원만 좀 빌려주겠습니다. 주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라 하겠어요? 내 돈 있는데 빌려줄까요? 하겠습니까? 이 사람 뭐 돈한 사람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이 자금의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누가 수요자인지 누가 공급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가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공급자, 여유 있는 사람은 은행에다 뭐 해놨을 것이고 예금해 놨을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은행에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거면 대출해달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래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절약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뭐 해줄 수 있어?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 제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에 대해서 자산 관리입니다. 관리 수단이죠. 수단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금융시장의 금융기관에 가면은 금융상품이 다양하죠. 뭐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예금에도 종류가 있고 보험에도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종류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금융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금융상품에 내가 뭐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내 자산을 저렇게 굴리 가는데 상당히 많은 뭡니까? 수단을 제공해 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생애 주기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생애 주기를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출생해가지고 출생에서 이제 사망까지를 봅니다. 사망. 그러면 출생과 사망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통 뭡니다? 소비선이라고 합니다. 소비선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득선을 보면 이래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돈을 소비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이게 하루아침에 막 변화 안 됩니다. 조금씩 완만하지만은 이게 뭐 한다?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소비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소비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은 병원이라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병원비라. 그래서 사실상요, 소비는 완만하지만은 조금씩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소득은 들쑥날쑥하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바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바로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다 보니 기저보다 차야 되잖아요. 우유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득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소득이 전혀 없이 소비만 하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뭐 알바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자꾸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거야. 그러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취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소득이 멀는가에 소비보다 많아져. 그러다 이게 피크가 됐다가 다시 이제 소득이 뭐냐면은, 소비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나이가 나옵니다. 이제 은퇴하고 이래 되면 뭐가 돼요? 소득은 적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쓰는 돈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게 뭐가 되느냐? 요게 저축이 됩니다. 저축. 그러면 이제 남는 돈 이거를 뭡니까? 바로 자산 관리.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거야. 기복이 있는 이 소득을 잘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적자난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돈도 안 벌고 뭐해서 쓰기만 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돈 벌면은 뭐 해야 돼? 좀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돈 합격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뭡니까? 이 빚진 거 좀 갚아주라 하는 거야.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아도 똑같이 이거 안 갚아주잖아, 이거. 지는 쓰기만 쓰고.
돈 달라고 하면 말할게요. 내 먹고 살 것도 없네. 돈 없다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요 낭비가 여기 뭐 노후 대비를 했나? 여기 이제 노후 대비. 이게 저축을 해가지고, 이 노후 대비도 하고, 여기에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좀 주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자산관리수단, 이 저축되는 이 돈을 적절하게 잘 투자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뭡니까? 바로 이제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게 기본적으로 자원입니다.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효율적이죠. 예, 효율적으로 뭐 해준다 하는 겁니까? 배분해준다. 이거는 효율적인 배분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을 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A한테 빌려줄 것이냐, B한테 빌려줄 것이냐, C한테 빌려줄 것이냐를 결정할 때 아무래도 뭔가 생산성이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다 다양한 상품이 있단 말이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다?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금융시장이에. 그 다음에 금융위험관리수단이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위험입니다. 위험관리야. 수단입니다. 수단을 제공해줘. 이건요, 우리가 또 보세요. 이 금융기관에 가면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딱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투자에는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르죠. 어떤 투자든 간에 투자에는 다 뭐가 따라온다? 위험이 따라와. 리스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위험을 뭐 해야 됩니까?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에는 상품의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본인에 맞추어가지고 다양하게 뭡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투자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만 몰빵하는 사람도 있죠. 또 여러 개의 상품에다가 이게 분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관리 수단으로서는 몰빵하는 게 유리하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 분산 투자죠. 그러니까 아니면 더다. 나는 망하고 한두 개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란은 한 방울에 담지 않는다 하죠. 한 방울에 담으면 깨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로, 그러니까 예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펀드 넣을 수도 있고, 보험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또 다른 흑자가 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춰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투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서 여러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옷에는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완전히 위험 해지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 벌든 망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기본적으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역할,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지금 수업했던 이 내용은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아닌데,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던 이론들을 이게다가 이제 금융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엄청 많이 수록해 놨기 때문에 책에는 보면 이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막 써놨어. 이거를 내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추려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경제 순환과 금융의 역할까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금융에 대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이제 금리가 뭐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있다 생각하세요.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야. 공부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암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사도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껌먹듯이 하다가 이제는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마 성적 차이가 우편 및 검정 상식에서도 많이 날 겁니다. 예. 이거를 잘 아시고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세요. 마치겠습니다.